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의 함승원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말씀드리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사실 학부에서는 기계설계 자동화공학을 했고, 그다음에 석사 박사를 보건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융합에 어떻게 보면은 어, 중심에 계속 있었고, 아까 전에 발표해 주셨던 권순정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융합이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우리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어려운 이야기보다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AI하고 청정 기술을 이제 융합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 학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산업계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 그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것을 해결해 보고자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자료들은 그 한 걸음 떼기 위해서 기초 자료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공기청정기, 마스크, 그밖에 아까 권순정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어떤 음압병실 이런 것들은 사실 공학적으로 대부분 풀어 나갈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복잡한 식과 또 어려운 설명과 이런 공학적인 이야기들을 해드려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조금 더 쉽게 그래서 보건학적 이야기를 좀 섞어서 감염 예방이라는 것을 좀 섞어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좀 더 쉽게 설명해드리고 보여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공기청정기를 사용했을 때 비산될 수 있기 때문에 안 좋다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더 쉽게 눈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가 우리에게 주는 이득과 또 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스크를 어떻게 착용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 코로나 이후에 실내 공기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그때부터 공기청정기 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다가 한 2017년도부터 좀 주춤했다라고 합니다. 공기청정기는 다 아시다시피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기계인데요. 그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실내 순환 방식.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옮겨 다닐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에서 초미세먼지가 공식적으로 공표되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았네라고 이제 국민들이 느끼면서 그러면 내가 숨쉬는 공기에 대해서 가치를 그러니까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마스크나 내지는 공기청정기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을 했고요.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공기청정기의 가장 큰 목적은 입자상 물질의 저감입니다. 그리고 일부 가스상 물질의 저감도 있지만 아직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접하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접하는 공기청정기라고 함은 대부분 필터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뭐 다른 정전 방식이나 내지는 다른 신기술을 적용한 공기청정기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공기청정기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필터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미세먼지에는 굉장히 적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오염된 공기가 필터를 지나가면서 여과된 공기, 깨끗한 공기로 바뀌면서 우리는 깨끗한 공기를 마시기를 바라죠. 이것은 마치 우리 진공청소기가 더러운 환경을 그러니까 더러운 먼지를 빨아들여서 깨끗한 공기로 뿜어내는 그런 방식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19에는 이것이 과연 적합한가라는 질문에 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아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우려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려는 필터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 3월 정부에서 이미 코로나19를 걸러주는 공기청정 인증 사례가 없음을 공표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헤파 필터가 여과를 할 수 있다. 바이러스 크기 뭐 이런 것들은 여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코로나19에 대한 과학적 검증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코로나19처럼 독성이 뭐 예를 들면 높거나 내지는 유해성이 높거나 그 다음에 전염성이 높거나 이런 뭐 생물학적 유해균이나 또 그 밖의 독성 물질에 대해서는 이런 방식의 필터링 방식의 내지는 희석 환기 방식의 공기청정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기류에 의한 비산입니다. 아까 필터 설명을 드릴 때 오염된 공기를 여과시켜서 깨끗한 공기로 바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깨끗한 공기로 바꿔서 이 공간을 깨끗하게 만들려면은 강한 기류로 깨끗한 공기가 퍼져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꼭 제 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서 이 우려는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기청정기뿐만 아니라 선풍기, 에어컨도 유사한 우려를 가지고 있죠. 2020년 1월 중국 광저우에서 있었던 케이스 리포트인데요. 물리적 거리가 확보된 식당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보시면은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에어컨 바람을 타고 비말이 확산됐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에어컨 바람을 타고 쭉 그 감염자를 통해서 그 한 줄이 전체적으로 이제 감염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계속 어떤 이런 바람을 타고 비말이 확산돼서 감염이 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좀, 틀어주시면은 재생 버튼 좀 부탁드립니다. 파워포인트 안에 있는 데서 재생을 부탁드립니다. 예. 예, 결국에는 저 동영상 재생이 잘 안 되는데 결국에는 실내에서 에어컨을 트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하다. 그래서 외부 환기를 꼭 시켜야 된다라는 뜻의 이제 동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환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준 외국의 사례입니다. 사실 뭐 좀 오래된 거긴 하지만 2004년도에 이미 서울대 병원에서는 병실이나 수술실에 공기청정기 사용 금지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도 지금 크게 기술이 많이 달라지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도 같은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었고 이 기류에 의해서 오히려 병원균이 더 비산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표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실내 공기질을 관리함에 있어서도 정부 부처 간의 의견이 다 다르고 또 어떤 일원화된 지침을 주면 좋은데 또 여기선 이렇게 저기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국민으로서는 굉장히 혼동스럽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실내 공기질 관리 현황을 보면은 환경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뭐 이렇게 크게 세 군데에서 관리를 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체가 다르고 또 관리해야 되는 대상도 다르고 또 기준도 다르고 그 안에 있는 그 국민들의 타겟이 다르다 보니까 지침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일원화된 목소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이 실내 공기 순환 방식의 공기 정화 장치는 2020년 3월 24일 정부에서 가동 금지를 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사실 봄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여름이죠. 그런데 이제 에어컨을 사실 그 당시에는 고려를 하지 못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공기청정기 문제가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콜센터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이후에 공기청정기를 정부의 재원으로 사업장에 공급하겠다.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이제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뭐 정부에서 그 코로나19를 예방하고자 방법으로 공기청정기를 지급한다 내지는 지원한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논란이 됐던 겁니다. 근데 여전히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실 콜센터 지원 측면에서 공기청정기의 비용을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0인 미만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공기청정기 말고도 사실은 칸막이 설치를 한다던가 개인의 위생을 위해서 손세정제나 마스크를 지급한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지급을 하는데 이것만 하기에는 비용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금을 다 쓰기 어렵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많이 구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적지 않은 수의 콜센터에 이미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문제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공기청정기는 바닥에 설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뭐 바닥밖에 없으니까요. 책상 위에 설치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이미 보급이 되었고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면 저는 책상에 호흡기가 가까이 설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콜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뭐 그렇게 하시면은 뭐 그나마 좀 낫지 않겠나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제 생각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단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을 택했습니다. 입자 가시화 장치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공기 중에는 다양한 입자들이 부유해 있고 우리가 기대하는 공기청정기는 안으로 들어가서 깨끗한 공기로 여과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흡입기에서 좀 멀어지면은 흡입력이 급격히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배출구 쪽으로 속도가 상승하면서 압력이 낮아지고 상승되는 그런 기류를 확인하실 수 있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고 진공청소기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멀어져도 그 먼지를 빨아들이기 어렵죠. 그렇지만 진공청소기에서 나오는 그 바람은 굉장히 멀리 나가게 됩니다.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무증상 감염자가 있을 때 문제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무증상 감염자를 사실 적게 보고 있는데 한 20에서 30%라고 봤을 때 굉장히 적은 숫자가 아니고 이미 학교 같은 경우는 등교를 시작을 했고 뭐 이런 문제들이 같이 복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논문을 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공기청정기 업체에서 저는 비난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난을 한 번도 받지 않고 다 같이 연구를 같이 하자 뭐 이런 말씀을 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려했던 바는 이제 잘 넘어갔는데 이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에서 나오는 또는 기침 이런 것들이 어떻게 퍼지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그동안 연구했던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침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비말이 비산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시화해서 설득하지 않으면은 사실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셔라. 저렇게 기침을 했을 때 비말이 멀리 나가기도 하고 뭐 떨어지기도 하지만 기류가 있다면 훨씬 멀리 나가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는 이미 계약을 했죠. 계약을 했을 때 뭐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해서 뭐 계약을 하기는 했으나 이제 방역 조치가 이제 잘 되는 데도 있고 잘 되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마스크 착용에 대한 기준이 없다가 이번에 계약을 하면서 상시 착용으로 바뀌게 되고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등교 시에는 교실 환기를 잘 해라. 그다음에 등교 후에는 에어컨을 가동해라. 그다음에 뭐 이산화탄소 문제들 때문에 뭐 창문을 어디에 어떻게 열어라. 뭐 이런 구체적인 거는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환기를 잘 해라라는 것은 이제 합의가 된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모든 학생이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중국 학교에서는 체육 시간에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지금도 가끔 이제 언론에서 문제가 생긴 부분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쉬는 시간을 차별화하고 또 소독을 잘 한다. 지금 이렇게 해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나 뭐 사실 국민들은 여전히 우려를 하고 있는 바이고요. 또 이제 환기 같은 경우는 3분의 1 정도 해라라고 했는데
이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기다 아니다라는 것을 아직 과학적 증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환기가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은 많은 전문가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앙안전대책본부에서는 그 지침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업데이트되고, 근데 그거는 저희가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바로바로 지침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어, 어,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실내 공기가 재순환이 되고 바람으로 인해서 비말이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환기 풍량에 주의해라, 뭐 이런 지침도 최근에는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냉난방기 사용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고, 가까운 시일 내에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원래 목적인 미세먼지 저감에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실내 순환 방식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확인된 기술이 없기 때문에 기류에 의한 비산이 우려된다라는 좀 우려를 표하고요. 외기 치안 방식의 경우에도 기류에 의해서 무증상 감염자의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써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메르스 때 그나마 준비를 했던 것 가지고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의 유행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주기도 짧아지고 더 강해질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서 생물학적 유해요인 저감 기술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마스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흡보호구는 다 아시다시피 분진이나 가스 등의 오염물질의 것들이 이제 시각이나 청각, 호흡 기관에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얼굴을 보호하는 기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관심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2019년도에 543종이었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논문을 쓴 걸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벌써 1년 만에 3배가 늘었습니다. 1,600종이 지금 허가를 받아서 시중에 팔리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테스트할 때 이 소금 입자를 사용하죠, NaCl을. 실제 제가 전자현미경으로 찍어 보니까 한 0.4에서 0.6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입자들을 마스크를 통과시키면서 그것이 100개 중에 99개를 막아주면 KF99, 94개를 막아주면 KF94라는 것을 이제 허가를 받아서 시중에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전에 연구를 한 걸 보면은 이 마스크 한 겹 한 겹 이제 떼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끝단에서는 가장 뭐 오염된 물질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서 마지막 제가 숨쉬는 그 필터에는 깨끗한 공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다들 안 쓰시잖아요. 그 원인은 제대로 안 썼기 때문입니다. 다 내가 마신 거죠. 그래서 실험을 해보면 뭐 하나만 말씀드리면 손수건 맨 마지막에 행커치프라고 하는 것은 100개를 넣었을 때 97개가 들어오더라. 여러 번 접어봤거든요. 여러 번 접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왜냐하면은 마스크 상시 착용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스크를 아무리 상시 착용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제대로 된 마스크를 제공해 준 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착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했는지, 이 두 가지 다 저희는 다 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침에는 이것을 다 잘 지켜라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너무 과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저희는 마스크 개발이나 내지는 어떻게 하면은 잘 착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성 평가가 있고 정량 평가가 있습니다. 정성 평가는 내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카린을 분사해서 맛이 나면은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거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정량 평가는 마스크를 찬 상황에서 내부와 외부의 차이를 봐서 비율로 검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정량 평가가 정석인 방법이고요. 저희 병원에서는 그래서 근로자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도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 교육 전과 후를 이렇게 보면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마스크를 모델을 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잘 착용하는 방법까지 교육을 했을 때는 그 효과가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지금 가장 최근에 보면은 비말 차단용 마스크라고 해서 새로 나왔는데 사실 저는 이해는 되진 않습니다. 6월 1일부터 허가가 돼서 지금 131종이 있는데 저희가 보건용 마스크나 덴탈 마스크 가지고도 사실은 충분한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저는 아직 찾지를 못했지만 어쨌든 이 비교를 해보면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수술용 마스크랑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다른 게 없고 그 박테리아나 내지는 혈액 저항성 이런 부분들이 이미 둘 다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강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보건용 마스크를 오히려 저는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내놓은 대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은 듭니다. 이 보건용 마스크든 비말 차단용 마스크든 수술용 마스크든 제대로 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박테리아 투과성, 그 다음에 뭐 혈액 투과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이 없어서 사실 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또는 비말 차단 마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다 모든 제도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공기중 감염까지 만약에 예방을 원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고 제대로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근본적인 원인은 뭐 저는 이제 기류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기청정기에 있어서는 그뿐만 아니라 에어컨이나 선풍기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난방기까지도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권순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기류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앞으로 잘 고려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스크도 앞으로 잘 국민에게 맞는 마스크를 개발을 해서 잘 보급을 하고 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뭐 학교나 내지는 병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곳은 괜찮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또 경로당이나 쉼터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다중이용 시설 중에서 자연환기가 어려운 지하나 뭐 영화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앞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고요.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